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부의 분수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 네 번째 주제죠.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편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내가 정당한 평가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이게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뭐 불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고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불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기업들이 있는가 반면, 또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 개인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살려서 오히려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편이 되는데요. 3편은 뭐냐면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하자,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분배를 지적한다. 그들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은 회사의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그들한테 와야 할 이익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첫 번째로 언급했던 당신이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난하다는 내용과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첫 번째 부분과 다른 점은 당신이 인정을 못 받아서 정당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가들에게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예. 보통 일단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회사들은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만약에 어떤 300이란 정도의 어떤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 일한 근로자한테 100 정도를 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남는 200을 가지고 회사에서 다른 비용도 쓰고, 또 추가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미래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은 또 돌려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일하는 수익을 다 돌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일정 부분은 당연히 직원들은 내가 회사에 기여한 거에서 다 가져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 기업은 태생 자체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는 소유자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근로자의 임금을 마냥 올려줄 수 없다. 경영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야만 이익을 투자자나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근로자들은 투자자나 소유주에게 들어가는 몫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자신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이 일한 것만큼의 이익을 당신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다. 즉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것은 당신이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뿐이다. 하지만 주주로서 참여한다면 당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몫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주변 사람들 중 직장인을 만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주로 듣는 대답들은 이런 내용들이다. 주식 투자는 위험해서요. 만약 당신이 다니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위험하다면 그 회사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다. 또는 주식은 잘 몰라서... 점점점.
주가는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알아야 하는 건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요. 당신이 급여에서 10%의 금액을 제한다 하여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지금 투자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건 이상적인 거죠.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당신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며 부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의 자산 규모가 작아도 부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힘들다는 생각은 당신이 스스로를 작은 그릇 안에 가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들어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회사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사면 될 것이고, 비상장 회사라도 당신이 회사 주주로서 참여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주주로서 참여하겠다는데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 주식을 그냥이라도 줘서 직원들의 동기를 끌어올리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우리 사주 제도나 스톡옵션으로 직원들을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기여를 하고 근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이게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는 일단 회사라는 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소유주도 있고 또 경영자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을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근로자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일정 부분 내가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아오려고 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주식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마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정보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회사에 속했다는 게 내부적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죠. 투자를 할 때 내가 우리 회사가 진짜 성장이 가능한 회사인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진다면 그때 내가 회사에 다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또 회사의 주식도 사서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많은 비중을 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급여에서 5%든 10%든 일정 부분 우리 회사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랑 경쟁 관계 있는 회사의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구니를 좀 나눠서 담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이 좀 길어서 이 중간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제가 이 글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구조가 더 심각한 나라. 이건 뭐냐면 일단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잘 그래도 돼 있는 편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후진국에 산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나라 안에서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개인의 경제 활동은 보장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일정 수준의 교육은 받을 수 있다. 사회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다. 요즘은 스타트업 투자에도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본 없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다. 지금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핀테크 업체들도 사실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는 게 사실 옛날보다 훨씬 쉬워진 거예요. 옛날 그냥 주식시장밖에 없었던 때보다는 지금 이 ICO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투자금을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열정만 갖고 그리고 같이 아이디어 있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이거는 좀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살아서 유튜브 방송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누구 제약을 가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인터넷 환경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단 핸드폰 모바일로도 일단 모바일도 없을 테니까 거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척해서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산다면 어떨까?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일자리가 있거나 회사를 세워 기업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부자들은 존재한다. 2011년도 이게 예전 자료인데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글을 썼던 거여서 자료는 이제 예전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11년도 포브스에서 뽑은 아프리카 부자들을 살펴보면 10위는 패트리스 모체페로 자산이 20억 달러이며 1위는 알리코 단코테로 그의 자산은 101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첼시 구단주로 유명한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큰 부를 이루는 사람이다. 예, 이제 뒤에 쭉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부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구조가 난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내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 헬조선이라는 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헬조선이라는 말은 솔직히 저는 이제 좀 핑계에 가깝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옛날에야 뭐 학력 위주 사회 어떻게 보면 학벌이 존재하고 이런 게 존재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예전보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 학력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충분히 주변에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만약에 그런 진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도 좋고 능력이 있고 열정도 가득 차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투자할 용의가 있는 거죠. 저희 이제 블루펜 홀딩스 만든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젊은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인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뭐 벤처 캐피탈 역할, 뭐 엔젤 투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뭐 몇 개 예를 물론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느 나라든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실 여기에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환경을 탓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계 침체라고 했을 땐 뭐 어떤 그 때를 내가 때를 잘못하고 났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다른 곳에 좀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가난한 상황이 뭐 이거 합리화 시키려는 자기 합리화 이렇게 저는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을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겨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편.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마지막 편, 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 주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